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사의 땅 아프간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스미됐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나라의 평화는 둘째치고 지금 굉장히 평화롭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께서 왜 지금 평화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성남FC 뇌물 혐의 경찰에 정치 개입 책임 묻겠다. 경찰한테 이재명 씨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협박이냐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최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경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3일 SNS에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했다며 여전히 정치 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고발을 당하셨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날 일부 방송사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했던 곳의 경찰서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축구팀입니다.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 여원을 유치한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안이다. 이 지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 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 외에는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며 법에 따라 관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하였을 뿐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근데 요거 말이죠, 요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왜 문제인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슬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의 매일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하던 시기라 정부와 싸우며 검경의 미움털이 박힌 성남시는 사소한 꼬투리도 안 잡히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 수입을 늘려서 성남시 예산 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 추적으로 괴롭힌 것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인권질. 근데요, 저기 선생님, 선생님, 일단 고발 당하셨으면요, 일단 가서 진술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발 당하셨으니까 진술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적법조차입니다. 근데 아니, 고발 당하셨으면 가서 진술하시고 무고하면 무고죄로 맞고서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이걸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재명 선생님, 인권변호, 시민운동, 시장, 도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십 번 정치적 목적의 무고성 고소 고발을 당했고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 외에는 소환에 응한 예가 없다. 그래서 전과 사범이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해 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 개입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짓거리셨는데요. 일단 2018년 6월에 고소를 당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배경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정권 실세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제 일단 이 사건을 덮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수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수사 시작 시점 자체, 소환 시점 자체는 사실 약간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을 컨트롤하는 행안부 장관이 전해철 씨니까. 하지만 잘못하신 건 맞고 또 고발을 한 쪽은 바른미래당에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사건을 잘 몰라서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냐,
(2017년 10월 20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기사입니다. 조선비즈에서. 네이버가 낸 저소득층 지원금 39억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로 갔다. 네이버가 기부한 그달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을 허가했다. 성남FC 3년간 166억 후원 수입. 야당 돈 낸 기업들의 특혜가 의심된다. 성남시는 대가성 주장이 근거가 없다. 네이버 측에서는 특혜 편의 제공 없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구단 성남FC에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를 거쳐서 3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저소득층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2년에 설립됐으나 그 주빌리은행을 말합니다. 본업보다는 스포츠단 광고비의 대부분의 기금을 사용한 것이다. 성남FC는 지난 3년간 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두산, 농협, 차병원 등 기업에서 총 166억 원의 후원 수입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대가성 논란과 함께 최준실 국정농단에 비해서 성남판 미르 K재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가 2015년과 2016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 측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 중에 39억 원이 비탕감 운동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프로축구단 성남FC 유니폼의 로고 광고비로 쓰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남FC 축구단의 유니폼에 뭐 주빌리은행이나 또는 비탕감운동 이렇게 새기고 이 광고 비용으로 39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살림 측에 비탕감운동에 쓰라고 40억을 줬는데 그 중에 39억이나 아니 비탕감을 하라고 줬으면 적어도 비탕감 운동에 그러니까 왜 부실채권 매입해서 하는데 적어도 한 반은 쓰고 나머지 반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광고비로 썼다는 거예요. 사실 광고비라는 게 성남FC 유니폼에 이 로고 박아가지고 그냥 선수들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로고 프린트 비용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몇백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누가 썼냐 과연. 그리고 누가 썼으면 그만큼 아낀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도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없는 돈을 옮기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공무원은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같은 기간에 본연의 사업인 저소득층의 부실채권 매입에는 겨우 1억 4천만 원만 썼다. 성남FC의 후원기업 명단과 희망재단의 수입 지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희망살림의 경우 2016년 전체 수입은 네이버의 기부 20억 원을 포함해서 21억 3천만 원이었으며 비용은 성남FC 메인 스폰서 20억 1,300만 원과 저소득층 부실채권 매입비 1억 4,400만 원, 채무상담 사업비 980만 원 등이었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7천만 원의 손실을 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천이 된 거예요. 이게 웃기죠? 21억 원이나 기부를 받았는데, 20억을 전체 2016년에 21억을 기부받았는데, 1천만 원짜리 빼고, 성남FC 다 갖다 주고, 자기들은 7천만 원의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성남FC 후원 기업 명단에는 시민단체 희망살림 39억 원을 비롯해서 두산 42억 원, 농협 36억 원, 차병원 3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 기업들은 성남시로부터 건축인 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 대가성이 있는 후원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네이버는 작년 9월에 그러니까 2016년 9월이죠. 2016년 9월에 성남시로부터 분당구 정자동에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아 작년 말 착공에 들어갔다. 두산은 2015년 자사 소유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서 이곳에 계열사 5곳을 이전할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배당 같은 선심성 사업을 줄였다면 기업에 오해 소지가 있는 후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청년 배당 같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바람에 본연의 성남시 예산이 모자라서 기업에 돈 좀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마치 그 4대강 사업의 MB가 예산을 과하게 집행했다고 이제 뭐 고소 고발 당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 성남시청의 김남준 대변인은 기업들이 프로스포츠 팀에 후원하고 광고를 드러내면서 지역사회 공헌까지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걸 근거 없이 대가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희망살림의 성남FC 후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팀을 유니세프가 후원하는 것을 본뜬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축구팀에 유니세프가 돈을 얼마나 준다고. 자기들이 적자까지 보면서 주겠어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기부한 것은 지난 2015년 5월 성남시청에서 열린 빛한강 프로젝트 협약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시장과 김진희 네이버 INS 대표, 재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 재윤경 씨가 등장하네요. 형 더민주 의원, 지금은 더민주 의원이 아니실 겁니다 아마. 부채 허덕이는 저소득층을 돕는 소위 롤링 주빌리 사업에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롤링 주빌리 은행의 공동 은행장이기도 하다. 네이버는 2015년 6월 10월 2016년 7월 9월에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냈다. 원래 이거는 저소득층을 돕는 그 저소득층 부채 탕감 사업에 쓰라고 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40억 중에 39억 원 거의 대부분을 성남FC의 2년간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준 거예요. 유니폼 앞쪽에 롤링 주빌리 또는 주빌리 뱅크라고 새기고, 게다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네 번째 10억 원을 납부한 2016년 9월에 성남시는 제2사옥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 결국에는 건축 허가 내주는 대가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돈이 필요했냐? 청년 배당 사업 같은 거나 무슨 상품권 사업 같은 거 한다고 이재명 씨가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지하 7층, 지상 8층의 건축 설계로 허가를 받았다. 네이버의 제2사옥 건설 부지 또 본래 성남시 소유였다가 어라라? 이거 보십시오.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3년 성남시가 네이버에 1235억 원에 매각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재명 씨가 들어와서 네이버 제2사옥 부지를 성남시 땅을 네이버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억 원 받고 건축 허가까지 내줍니다. 그럼 1235억 원에 매각한 건 헐값 매각이 아니냐,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자, 봅시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희망살림 기부금은 분할 납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4차에 나눠서 냈고 건축 허가와는 상관이 없다. 해당 부지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입했고 이전에 이미 3차례나 유찰된 부지여서 성남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이거 웃기죠. 왜냐하면 앞쪽에 보시면 이 주빌리에 할 때 벌써 김진희 네이버 INS 대표가 참가를 하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개 입찰 통해서 매각하지. 그럼 뭘로 매각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거예요? 다 고소고발 당하게? 3차례나 유찰됐다고 했죠. 이거는 이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하든 아니면 소문이 퍼졌든 어쨌든 유찰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여기 네이버 주려고 마음먹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 재산을 그 땅인 성남시의 어떤 재산을 이재명 씨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니까 직권남용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 과정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어떻게 평을 했냐. 그 김경진 의원이라고 이제 그 아실 겁니다. 검찰 출신이시고요. 검사 출신이시고 형사부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그저께 오늘인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요 한번 보시죠. YTN의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일단 진행자가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의 계절 철저히 중립을 지키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FC 관련해서 경찰 소환조사 요구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걸로 볼 소지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김경진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기서는 김경진 변호사 또는 김경진 전 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요새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법원에 재판까지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내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기소됐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청와대가 뭘 개입한다, 경찰의 어떤 특정 주자 관련해서 수사에 개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성남FC 사건이 지금 성남 구단의 구단주가 결국은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단에 대기업으로부터 160억 원 정도의 여러가지 후원금이나 광고비가 유치가 됐는데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뇌물수수는 안 했지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건이 그때 가령 후원을 이 FC에 들어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 사건 수사가 현실적으로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당장의 눈앞에 선거와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화면에 잡혀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부분도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이재명 좆됐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검찰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돈답니다. 야 이재명 큰일 났다. 제대로 걸렸다. 그렇대요. 황보선 검사의 촉으로 보셨을 때요? 라고 묻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김경진 전 의원, 전 검사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FC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게 기업들에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시장으로서 되게 업무 적극적으로 잘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생각해보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돈을 한 푼 안 받았어도 상관없는 제3자에게 돈이 들어갔을 때 이게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이 이 요청을 한 본인하고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당연히 무혐의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지사도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성남FC에 후원 요청을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소환 요청을 받고 이게 법리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의외로 복잡하다고 느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제3자 뇌물 대가성 부분이요? 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냉정하게 좀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본인이 받은 건 아니니까 라고 하셨는데 요 밑에 내용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제3자 뇌물죄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왔지만 오늘 보도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2017년에 성남시의 땅이었던 곳을 네이버에 매각한 거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 시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한 2년 3년 요 상간에 이제 한 40억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이버라는 대기업하고 유착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과연 한 푼도 편의 제공을 안 받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40억 유치까지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씨 만나가지고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걸로 지금 처벌받으셨는데 이재명 씨도 똑같이 지금 걸려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사실 앞으로 이거 수사 제대로 받으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맡을 게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될 사건입니다. 공직자 일대 지금 문제가 생겼고 또 공직자 일대 수사가 이게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 사건은 경찰이 맡을 게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검찰에서 맡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의 대통령 선거는 제가 보기엔 끝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정문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따 저녁 때 제가 또 괜찮으면 특집으로 국가정보원 이야기, 정보업계 쪽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뵐게요. 감사합니다.